오늘은 작년부터 시행되고 지금까지 말이 많은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선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면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중 연소득 7,500만 원 이하일 때 월 최대 70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합쳐서 최대 5천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에서 만든 적금 상품이에요. 70만 원씩 5년을 모으면 4,200만 원인데 거기에 이자와 정부 기여금이 대략 800만 원 정도예요. 이때 이자와 정부 기여금을 대략 따져보면 이자가 약 660만 원 정도 될 거고 정부 기여금이 약 160만 원 정도 돼요.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기본 금리가 4.5%이고 금리 우대를 받으면 최대 6.5%로 금리가 높다는 거예요. 또한 이자에 대한 과세, 즉 이자 소득세가 없는 비과세 상품이라는 점도 정말 큰 장점이에요. 우리가 받는 이자에도 세금을 뗀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자 소득세가 15.4%나 되기 때문에 모으는 금액이 커질수록 비과세가 된다는 건 정말 엄청 큰 혜택이에요.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정부 기여금이 개인 소득과 적금 금액에 맞춰 최소 2.1만 원에서 최대 2.4만 원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이것도 정말 큰 혜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뉴스에서는 청년 도약 계좌의 가입률이 너무 낮다고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역시나 5년이라는 긴 기간 때문이겠죠. 직장인들 대부분이 1년에서 2년짜리 적금이나 예금을 돌리고 있을 텐데 갑자기 5년짜리를 하려니 부담이 되는 게 정말 사실이긴 해요. 아마 만기가 3년 정도만 됐어도 지금보다는 가입을 훨씬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5년이라는 기간 때문에 망설이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을 했어요. 왜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도약 계좌를 가입한 이유는 우선 어차피 적금을 들고 있고 계속 돈을 모을 건데 이 혜택이 좋은 걸 놓칠 수 없겠더라고요. 1년 적금 들고 만기 되면 예금으로 돌리고 이렇게 계속 적금 예금 돌리는 게 낫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비과세와 정부에서 주는 기여금이 정말 좋은 혜택이라고 생각해서 청약통장 하나 더 만든다고 생각하고 가입했어요. 왜 청약통장도 만들고 매달 입금은 하지만 출금은 못 하잖아요? 저는 청약통장을 20살 때 만들어서 지금 34살까지 안 깨고 유지하면서 매달 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청약통장을 추가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꽤 편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다만 금액이 청약통장 넣는 것보다는 많겠지만 이런 마인드로 계좌를 개설한다면 5년이라는 시간을 유지하기에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청년 도약 계좌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마음먹게 된 건 비과세 적용 기간과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게 5년에서 3년으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이제는 가입한 지 3년 후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원래는 사망, 첫 주택 구입, 해외 이주, 퇴직이나 폐업 등인 경우에만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었지만 이제는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중도 해지 시에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모두 유지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5년이라는 유지 기간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하다 보니 정부에서 새로 내놓은 방안인데 가입하는데 조금이나마 마음이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3년이라면 조금은 할만하다고 생각 드시지 않나요? 아니면 저처럼 그냥 청약통장 하나 만들었다 생각하시고 푹 묵혀두는 게 마음이 편할지도 몰라요. 자, 어찌되었든 저는 이런 이유로 청년 도약 계좌를 열어서 유지하고 있는데 아마 아직도 가입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만약 본인이 20대 초반, 중반 또는 이제 막 사회초년생이다 하면 저는 가입하는 걸 추천하고요. 또는 나이가 어린 편은 아니지만 급여 소득이 남들보다 높은 편이거나 부수입을 창출할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금액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정부 기여금도 필요 없다, 나는 비과세면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금액을 훨씬 더 낮춰서 모아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비과세만 해도 꽤나 큰 혜택이니까요. 근데 이제 곧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신 분들 또는 이미 출산을 해서 육아를 하고 계신 분들은 가입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이란 기간도 무시할 수 없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돈 들 일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은 이렇게 청년 도약 계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단점은 뭐고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함께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정부에서 계속해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나온다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여러 의견들을 취합하고 계속 보완하다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저는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화이팅!